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보스 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스원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돈의 움직임이 아주 솔직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는 4,056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지만 그 과정은 전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종목들은 흔들리고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하루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장 막판에는 시장의 시선이 한 곳으로 좀 쏠렸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다시금 이 수급,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회복을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쉬어가는 동안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 성공했다라는 점은 그 와중에도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시장은 정부 정책, 미국발 이슈처럼 확실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쪽에는 그래도 수급 탄력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반등은 하나의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단 하루짜리의 반등인지 아니면 방향을 확인하는 첫 신호인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보스원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보스원에서는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로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스원 방송을 보시면서 누굴 나의 진정한 보스로 삼으면 좋을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보스원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풍성해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시우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수급이 곧 힘이다.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드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신규 종목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보유 종목들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뒤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우리 첫 번째 코너인 전지적 수급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수급 시점으로 이어가 봅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또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글로벌 시장의 물줄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오늘 장을 포함해서 이번 주 흐름을 보면은 지수는 버티고는 있는데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또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반등이 나오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따라서 상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전일 대비해서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살 사람들은 없는데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놓고 사는 형국이다. 그런 만큼 시장이 좀 탄력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주말 방송은 물론이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4,200포인트를 돌파 못하면은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4,000포인트 겨우겨우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장은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장 반등에서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1,500원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1,480원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이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생각을 해야 된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은 계속해서 형성을 하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수급이 안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고점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은 오히려 단기적 고점이지 않나 이런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점 역시도 참고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FOMC 회의라던가 여러 가지 뭐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런 이벤트 때문에 좀 관망세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본격적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환율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4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시장 하락과 함께 이제 개인들의 신용이 많다라고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투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단기적인 추가 조정 1,400포인트 지지까지 좀 확인하시고 매매 타점,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을 보면은 지수보다 환율이 또 눈에 들어오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또 주고 있는 상태고요.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환차손 부담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주 관망하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매도로 돌아선 부분 역시도 같이 좀 찝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인 좀 이벤트라고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포지션 자체가 좀 변하면서 이제 뭐 내년에 있을 CES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으로 끌고 가게 될지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환율은 당분간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안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상승은 나오겠지만 1,400 죄송합니다. 네. 4,200포인트 부근만 도달하면은 뭐 프로그램 매물 물량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무래도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계속해서 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굉장한 조정을 받거든요. 그런 만큼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주도주, 대장주 제외하고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 그동안 좀 저점에 있었던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보통 수출 위주로다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주라던가 경기방어주 쪽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 저평가 중인 종목들을 지금부터 해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평가된 종목들을 매도한 그 자금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다가 유입되고 이제 섹터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점에 있었던 것들이 저점으로 가면서 섹터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금이 돌고 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수 측면에서 코스피 4,000을 지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지켜내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의 뭐 방향성이라든지 흐름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탈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좀 전략을 세워 보셔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파트너님? 네, 시장이 4,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3,70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려져 단기적인 있어요. 조정이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그 폭이 굉장히 느끼기에는 네. 급락으로다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3,700포인트 이탈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탈이 나오면은 신용 잔고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투매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 시장이 확실히 4,000포인트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거까지 염두에 두시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4,200포인트 부근에서 또 부딪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나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당연히 환율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평가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뭐 주도 섹터 당연히 좋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만약에 중장기로 보실 거면은 저평가 중인 종목들 위주로다가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평가 종목들 사이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연초에 봤었을 때는 뭐 여기에서 우리 주도 섹터들이 명확하게 좀 보였습니다. 뭐 조방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는 반바지, 봇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돌아갈 수 있는 섹터가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고 그림이 좀 그려졌었는데 지금은 참 그게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또 어느 부분을 좀 보면 좋을지 힌트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역시나 네, 제약바이오? 일단 가장 좋은 네. 힌트는 뭐 제약바이오도 좋긴 하지만 시장 상황마다 달라요. 그냥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주도 섹터가 있고 주도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업종 테마를 당연히 올라타는 게 맞는데 지금 수시수대로 뭐 로봇주가 잠깐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4대강 산업주, 정치 테마주 이렇게 뭐 계속해서 토지도 오르고 난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터미널 관련주 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네. 일단 뭐 주도 업종 테마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시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네. 오전에 12시부터 해서 1시까지 점심시간에 이제 교육 방송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단기적인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지금 시장에 어떤 테마가 움직임이 나오는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매수 공략법도 말씀을 네. 드리니까요. 교육방 입장에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엠밴드 공부방에서 늘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보스원 파트너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방송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번 이 좋은 종목들을 떠먹여 드리고 싶어도 오늘 출연하셔서는 또 매번 말씀해 주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 붙고 싶다 하시면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지 않는 매매 굉장히 강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보고 내 계좌를 탄탄하게 지켜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왼편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보시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프로그램의 룰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원은 결과로 승부합니다. 모든 참가자 단 5명,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립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원.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4명의 파트너 포트폴리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LNF가 0.5% 정도만 상승하면서 여전히 포트의 중심축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0.1%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소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PNT는 뚜렷한 흐름 없이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현대로템이 0.6% 빠졌고 TC스틸도 0.4% 하락세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 압력이 일부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누적 수익률이 계속해서 주태영 파트너를 지키고 있습니다. 80.7% 유지하면서 1위 자리 여전히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로 넘어가 봅니다. 이재선 파트너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명암이 또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스토리가 1.1% 오늘자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어제 편입하셨죠. 1%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JYP엔터는 4.1%대 급등세를 보였고 거래도 실리면서 엔터주 전반의 훈풍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제자로 이제 야심차게 투입하셨던 종목인 T로보틱스가 6%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폭을 더 키운 모습입니다. 누적 상승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6.63%, 현재 5위 자리기 굳히기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시 빨리 위쪽으로 올라오시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파트너로 넘어갑니다. 이시우 파트너 오늘 전반적으로 등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누적 수익률 역시도 0.1% 정도만 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향성은 오늘자로 또 엇갈렸습니다. SJG 세종이 0.2% 빨간불 켜졌고요. HS 효성 역시도 0.1% 소폭 상승하면서 방어에 성공해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0.4% 하락세를 보이고 대웅 역시도 오늘 파란불을 켜면서 제약 바이오 쪽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화제약은 0.8% 정도 빨간불을 켜주기는 했지만 그동안 며칠 동안 맞았던 이 파란불이 계속해서 좀 메꿔지지가 않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함께 보시죠. 현재 30.79%, 2위 자리는 그래도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가 손절되면서 빠지고 4가지 종목만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 변동성이 그대로 또 보여지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또 시원하게 오르고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녹십자홀딩스 오늘자로는 파란불을 좀 켜주면서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러스권이 많이 줄었습니다. 14.56%,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편입하셔서 위쪽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셔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이 파트너 오늘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큰맘 먹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더니 사이토젠 신규 편입하시고 계속해서 빨간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자로도 9.3% 상승하면서 포트 분위기를 단숨에 또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에브리봇이 오늘자로도 또 숨고르기에 들어가서 2.6% 하락세를 보였고요. 박셀바이오 역시도 3%대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포트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사이토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갔었지만 정말 눈부신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9%대로 올라옵니다.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 5가지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4명의 포트폴리오 한 종목 한 종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지적 전문가 시점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다시금 정체 구간에 들어간 로보택시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는 하고 있는데 네네. 또다시 정체 구간에 들어선 것 같아요. 제가 네. 마음속으로 얼마나 응원을 하고 있는지 네네. 계속해서 좀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까요? 신데렐라 스토리를 좋아하고 아름다운 이 성공 신화, 역사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태영 파트너 좀 누르고 위로 올라가시길 바라는데 네. 큰맘 먹고 편입하셨던 대화제약이 힘을 왜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네. 뭐 저의 잘못인데 제가 네. 원래 이제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네. 좀 선택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대화제약이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네. 좋은 종목이고 충분히 조금만 기간을 주면은 이제 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일단 선택을 했는데 좀 하필이면 그건 네. 올라가고 요건 빠지는 좀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 다만 그만큼 좋은 종목이긴 하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더 추가적인 조정만 안 받는다면 좀 빠르게 급등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잠깐 신호 걸린 것 뿐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파트너님 포트폴리오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갈게요. 뭐 이제 변화를 주지 않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야기할 게 명확히 있는 거는 200%의 상승률을 기록하셨다가 지금 80%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률 빨간불을 켰었는데 PNT가 파란불로 돌아섰어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 네, 그래서 더 아쉬운 게 이제 네. 1위를 한 번쯤 이때 기회다? 노려볼 수 네. 있었는데 네, 좀 아쉽게도 제가 좀 선택을 잘못하면서 아닙니다. 따라잡진 못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포트가 좀 전반적으로 조정세이다. 하지만 조정은 길어질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테마 섹터이고요. 그런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종료가 되는 그 안에 얼마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1위는 굳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LNF 먼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앞서서 뭐 같은 종목 계속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이 선 자체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고점이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정 구간 11만 원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삼각수렴 뭐 이제 주태영 파트너님이 말씀하시는 기법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장 11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가 워낙 이제 좀 저점에 잡으셔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9만 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후에 뭐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 그런 만큼 이제 내일장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지 이번 주 안에 얼마까지 조정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은 좀 단기적 조정 구간이지만 충분히 돈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추세는 우상향 계속해서 진행 중이거든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5만 원. 여기에서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길어지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PNT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유일한 이제 좀 손실 구간인 종목이잖아요. 그쵸. 근데 추세가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 에코프로나 뭐 이쪽에 비해서는 장비다 조정이 보니까. 그만큼 크게 나온다. 네. 쉽게 설명하면은
상승이 나올 때는 대장주가 훨씬 먼저 가지만 네.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그 부대장이라든가 그다음 네. 따라가는 종목들이 먼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PNT도 뭐 흑자 기업이고 수주도 견고하긴 하지만 지금 업종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고 38,000원 구간이 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졌다 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CC 스틸 같은 경우 먼저 할게요. 이 종목도 뭐 철강, 뭐 강판 이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오지만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그 원형 배터리 쪽으로도 네.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테마이거든요. 역시나 따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흑자도 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네.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000원 부근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마지막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좀 방산주죠. 방산주인데 17만 원 구간 지키면 괜찮지만 이탈이 나오면은 13만 원 근처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200%의 수익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내 수익이 진짜 줄어든 것 같은 마음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주시면서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를 좀 치고 올라와 주시기를 또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 파트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 포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큰 화면으로 볼게요. 종목들을 또 화려하게 교체했습니다. 이제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둘 때 굉장히 바빠요. 매번 출연만 하시면은 네 종목씩은 꼭꼭 바꾸십니다. A스토리는 반려주식이세요, 그냥. 그래서 네. 꼭 마음속에 품고 끌고 가고 계시고 이제 JYP 엔터부터 에코프로, T로보틱스, DSC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이번에는 그래도 좀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잘 꾸려 오셨었는데 T로보틱스가 오늘자로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6%나 하락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됐어요. 파트너님께서는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 이번 주 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항상 이제 종목들 보게 되면은 그래도 위치 잘 잡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그 공략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좀 교체를 워낙 이제 좀 자주자주 하시다 화려한, 보니까 네. 원래 이제 매매를 실전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잦은 손절이 생각보다 예를 들어 0.5% 1%씩 손실을 보다 보면은 네. 이렇게 누적 수익이 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그쵸. 만큼 조금은 이제 교체는 잘 하셨는데 또 이제 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과연 시간이 가능할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계속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말씀드리지만 앞서서 이미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네. 종목은 계속해서 좀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는 이제 적자 기업이고 여기에 더해서 우영우라든가 앞서서 이제 히트쳤던 드라마 네.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서 히트작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재 재료가 좀 많이 좀 적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제가 이미 이제 표기 다 해놨는데 앞에서도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냥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많이 실종이 된 상황이다. 거의 이제 좀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다. 6,500원 구간 지지 라인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또 이런 종목들은 가볍게 또 이제 급등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한 7,500원 구간 만약에 오면은 그래도 수익 구간에서 정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좀 위험성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은 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한번 볼게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소속 연예인들
굉장히 네. 매출 잘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상승 중인 수익 중인 종목인 만큼 충분히 75,000원만 돌파하게 되면 8만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뭐 호재 재료도 많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예, 제가 요거 이제 셀트리온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네. 선택을 에코프로를 안 하고 이제 셀트리온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아쉬운 선택을 했는데 워낙 이제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도 유일하게 2차 전지 쪽에서 흑자 기업이 많지 않지만 에코프로는 흑자 기업이거든요. 네. 다만 자회사들,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 점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충분한 거는 항상 돈 들어온 종목들은 언제든지 올라간다. 추세도 우상향 중에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더 큰 급등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은 13만 원 구간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2만 원대부터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얼마든지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뭐 T로보틱스 오늘 좀 조정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단기간 좀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현대무백스, 클로봇, 그다음에 뭐 T로보틱스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로봇주 중에 대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빠지면은 더 크게 빠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적자 기업이거든요. 이제 로봇주 종목들이 대부분이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고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이제 상용화 이후에 매출을 내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상용화되고 있는 로봇이 많지 않다. 다만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기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고 2만 원 돌파하게 되면 다시금 상승 추세를 탈 건데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창투사거든요. 어느 네. 기업에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거기에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수익을 내는데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AI 기업에 네. 투자를 하면서 퓨리오사 AI에 투자하면서 AI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금 상승이 나오려면은 언제 나올지는 솔직히 저도 장담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8,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데 좀 이탈이 7,000원 이탈이 나오면은 6,000원대까지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 점 좀 주의하셔야 되고 좀 시간이 다 대부분 필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르게 또 올라오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상 파트너 넘어가 봅니다. 김선상 파트너 포트폴리오 함께 볼게요. 이제 G2G바이오가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면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넥신 역시도 손절가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어요. 제넥신, 세나테크놀로지, 녹십자홀딩스, 삼양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역시도 뭐 상승률을 계속해서 엄청 보여주다가 오늘 그대로 쫙 미끄러졌어요. 10% 급락이 나왔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김선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제약바이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좀 한 줄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일단 건가요? 대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주이다 보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도 다 빠지는데 이 네. 제약바이오주가 왜 빠져요라는 거랑 비슷한 의미거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라인에 위치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특히나 뭐 세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그쪽에서도 이제 좀 그래도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오토바이 뭐 제조 판매는 아니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어느 정도 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쪽 갑자기 오토바이 올라갈 만한 호재가 지금 당장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추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세나테크놀로지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지지 저항이 얇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방향성을 띠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 방향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47,000원 부근까지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손절가를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올라가려면은 이번 주 내에 어떻게 해서든 움직임이 나와야 줘야 되고 그러면은 한 56,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라는 점 좀 아쉽고요. 제넥신 역시 마찬가지로 4,500원. 제가 앞서서도 이제 지지라인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500원대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녹십자의 지주사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두 종목 보다 녹십자 홀딩스는 좀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도 열려 있고 추세가 고점이 낮아지다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좀 보이시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추세 전환이 됐다. 그런 만큼 오히려 이번 주에 추가적인 급등 그다음에 18,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삼양바이오팜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으로 다 꺾여 있기 때문에 지지가 얇으면은 5만 원대까지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아직은 하락 추세 중이다. 다만 한 방에 있는 챔피언인 만큼 네, 충분히 만약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은 1위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헤비급 챔피언이라고도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김선상 파트너가 이시우 파트너의 턱 끝까지 어제자로는 따라 붙었었거든요. 근데 또 쭈루룩 미끄러지면서 수익률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한 방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또 빠르게 올라오시기를 바라보면서 함진이 파트너로 넘어갑니다. 함진이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갈게요. 제가 정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를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한국 사람들 특유의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되게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함진이 파트너가 그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이토젠이 빨간불 켜주면서 이렇게 31.63% 포트폴리오에서 빛나고 있어요. 일단은 함진이 파트너가 마이너스가 가장 심했을 때가 마이너스 85인가까지 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 9%. 정말 한 자리까지 치고 올랐어요. 이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마이너스 타이밍만 제대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플러스 80까지도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파트너님께서는 함진이 파트너의 포트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월간 챔피언이 있다라고 네. 하면 오히려 함진이 파트너가 그쵸. 수익률이 제일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트도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 교체를 하셨어요. 잘 교체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내에는 플러스로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좋긴 하지만 사이토젠 물론 이제 지금 수익 구간이라서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게 없다 싶겠지만 제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항상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 아직까지 52주 최고점까지는 돌파를 못했지만 이렇게 이번 달 들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왔다라는 거는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높다. 그런 만큼 좀 짧게 보더라도 한 6,000원 그 이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이토젠은 좀 더 끌고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이번 주 내에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박셀바이오 물론 이제 지금 조정 구간에 있지만 제약바이오주 어차피 충분히 올해 중에 좀 빠르면은 올해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 둘씩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은 단기 저항대에 걸려 있다. 11,000원 구간 저항대인 만큼 여기만 돌파하면은 언제든지 급등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령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주죠. 제약주들이 그만큼 흐름이 좋고 돈만 조금만 붙어주면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에브리보 로봇도 충분히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그런 만큼 저는 다른 종목 다 모르겠지만 사이토젠만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그러면은 지금 손실폭은 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포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진희 파트너, 이제는 이제 많은 파트너님들께서 인정하고 박수 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포트다라고 하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뭐 3단 뛰기 그리고 한 방 있다라고들 하시니까 다음 주에도 눈부시는 활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26일까지만 수익률이 카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교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빠르게 다들 교체하시면서 종목의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은 4명의 파트너 포트폴리오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의 정체 구간에 들어간 로보택시오와 함께 이제 한 종목들을 또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크게 나와도 자랑하지 않으시고 크게 빠져도 또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주시는 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송에서 저는 이제 보스원의 아나운서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수익률들을 다들 좀 많이 내주셔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따라가야겠어, 이시우 따라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좀 좋겠는데 우리 파트너님이 네. 굉장히 이제 에이스 침대처럼 편안한 수익률을 지금 자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니까 네네.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너무 고민을 했었는데 알려주지 않았던 그 종목이 궁금하더라고요. 마음에 네네. 밟혀가지고. 네네. 어떤 종목이에요, 파트너님? 일단 그 종목은 이제 방송 이제 네. 유튜브 교육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말씀드리면 오히려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앞서서도 이제 셀트리온을 공략을 말씀드릴 때 이제 네. 에코프로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치사한 것 같다. 근데 네. 요번에는 이제 대화제약을 이제 말씀드릴 때 원래는 네. 이제 고민 대성산업까지 딱그 종목 하셨구나. 예, 원고에도 써놨는데 대시들 중에서 고민하셨네요. 네. 좀 그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네. 테마주니까 이제 좀 상승이 나오면 크게 상승이 이미 네. 나왔지만 네네네. 이제 하락이 나오면 크게 하락이 나올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좀 모험심이 좀 약했던 것 같다. 예,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렇게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네. 보스원 아나운서가 옆에서 부채질을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네.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이 화려한 수익률을 보여주려고 하셨으면은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대성산업을 넣으셨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푸근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화제약을 편입을 새로 하셨었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님께서 엠밴드 공부방에서도 정리해서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시우 파트너님이 올려주시는 이런 종목들 따라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때그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엠밴드 공부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 우리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 이제 풀렸으니까 네네. 우리 카카오페이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대박, 종목이 네. SJG 세종이 아, 네. 됐죠. 네네. SJG 세종은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오늘 소폭 상승 나왔는데 0.2%라서. 네, 일단 SJ 세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매도 타이밍을 조금 네. 전화라도 걸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할 않다 걸. 보니까 이제 좀 아쉽게도 좀 다시금 내려오면서 매수가 네. 조금 아래로다가 밀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배기가스 이제 아무래도 마우라 이제 전 자동차 부품 배기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지금 현재 추세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중에 있다. 또한 거래량 거래대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자체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잘 타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만 추가적 조정 나오지 않으면 빠르면은 이번 주 내에 또 다시금 10,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수익 구간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마음 편하게 기다리셔도 수익 구간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HS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테마주로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이제 돈이 들어온 상황이고 지금은 조금 다소 이제 정체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58,000원 위에서 충분히 지지 잘 받고 있고요. 시장 빠져도 그 위치거든요. 좀 아쉽지만 수급만 조금만 더 붙어준다라고 하면 금방 7만 원 돌파 이후에 9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약사 특히나 이제 대웅제약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반영이 덜 된 상황이고요. 또한 지주사 테마주로 제약사 중에서 지분율 보유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강제 매각이라든가 이 부분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슈화가 될 수 있다. 언제든지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은 워낙 이제 좀 유명한 종목이고 무거운 종목이긴 하잖아요. 42조짜리 시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8만 원 구간 지키면은 언제든지 급등은 가능하고 셀트리온도 상승이 나올 때는 10% 20% 이상도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것도 조만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임이 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다시금 거북이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8,000원 대화제약도 18,000원만 지지받으면은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앞서서 이제 상한가까지는 근처까지 갔다가 밀린 종목이거든요. 다만 중국에서 이제 먹는 항암 치료제 대화제약에서 만든 건데 세계 최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보험 적용도 되니까요. 이 부분만 이슈화가 다시금 부각되면은 언제든지 상한가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일단은 마음 편안하게 충분히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종목들 이렇게 딱 5가지 종목 그대로 쭉 끌고 가시는 거고 네. 여기에서 또 새로 추가 편입이라든지 안 하시는 건 거죠? 네, 제가 앞서서 네. 제가 2가지 중에 하나도 좀 잘못된 선택을 좀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방송을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제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냥 딱 그때 시점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다 공략을 해드리는데 네. 만약에 나는 단기도 하고 싶다. 저 단기 매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교육방에서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단기 교육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 앞서서도 HL만도 그다음에 대성산업 이런 종목들 오늘은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매수타점 어디에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공략을 해드립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시점엔 좋지만 제가 방송에 나갈 때는 분명히 이미 올랐다 빠질 수가 있다. 그런 만큼 교육방에 오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 참여 가능하시니까 네. 오셔서 방송 참여도 하시면은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시우 파트너님이랑 같이 방송을 굉장히 1년 동안 쭉 해보면서 느낀 게 되게 편안한 말투와 이 조곤조곤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격적으로 또 투자 잘하시고 수익률도 크게 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대응하는 게 좀 어렵고 편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지만 그 안에서도 쉽게 빠른 시간 내에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마무리 편안하게 또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좀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열심히 방송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스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8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